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옛날에 보면 식당들 중에 좀 잘 나가면요, 자식들이 이제 식당에 주도권을 놓고 부모님이 이제 나이 좀 들어가면 지가 물려받으려고 쌈박질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오리고기 집에 원래 머슴골 오리고기 이런 이름이었는데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앞에 붙은 머슴골 오리고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사품들이 남발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브랜드는 허접해져 버려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큰 집구석에는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내부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거수기당과 똥당의 이 집구석의 내분 자중 질환으로 둘 다 네가 더 빨리 망하냐 내가 더 빨리 망하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선이라는 게 좀 더 서로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되는데 서로 지불을 보이는 그런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수기당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재명이가 이제 조국 문제하고는 선을 긋고 가야 되겠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조국 때문에 거수기당이 망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 집권을 갖다가 내다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조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 차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조국 때 총대를 메고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가 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는 누구나 다 아는 이재명과 경선 때부터 패를 먹고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추미애가 글을 올려서 계획이 불편하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데 왜 개혁에 대해서 그딴 소리를 하냐. 그 다음에 조국이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반개혁, 겁쟁이,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 김용민 의원이라는 자도 악을 처단하고 지친 동지를 부축하는 두 가지 다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재명이가 조국에 대해 사과했다가 당 내부에서 또 패싸움이 났습니다. 자, 조동연이 혼외자 불륜 사생활로 문제가 된 조동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후보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동연이가 사실상 이재명의 눈치에 의해서 그냥 사라질게 하고 사라졌죠. 그러니까 조 가족에 미안하다 하니까 정의당과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태도, 사람을 데려다가 난도질하고 쫓아냈다, 여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또 여성 페미 단체들, 여성 정치 네트워크 이런 데서 조동연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급히 외부 엘리트 영입하고 허울뿐인 자리 하나 준다 하다가 잔인한 공격 속에 방치하고 부실한 검증 시스템으로 이 사단을 불러 일으켰다. 자, 요렇게 또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있지요. 김윤희라고 이 빅데이터 전문가다, 하버드 나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인사를 영입한 양 떠들어댔는데 이 여자가 하루 전날 똥당에다가 원서를 내고 하다가 거수기당이 먼저 발표한다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리 사냥꾼이라는 지금 내용이 온 사방에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했다라는 회사들이 보니까 이름만 그럴싸하지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양다리 걸친 페이퍼 컴퍼니. 어딘가 조성은이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동연이와 김윤희 영입 인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젊은 여자들한테서 이런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민주당에, 거수기당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 비밀이 또 하나 열렸어요. 이 빅픽처 2017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이 쓴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17명인가 썼다는데 대표 저자가 김윤희, 공동 저자가 조동연, 또 다른 공동 저자가 송경희인데 이 송경희가 송영길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동생이 행시를 붙어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데 이 여러 사람과 같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안에 이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동현하고 김윤희가 정치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대략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시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황운하가 윤석열이 지지층이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라 했다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허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백은이라고 거기에 이 당직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조동현이 사진하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이수정 사진을 비교하면서 차이는 하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쁘고 안 이쁘잖아요. 뭐 하나는 젊고 하나는 사갔다. 이런 글들이 쭉 줄을 이으면서 일종의 희롱을 한 격을 대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기당도 매일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동당에서도 지금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이 당에 원로들 만나서 이준석 만나라. 또 홍준표 만나서 3시간 40분 동안 술 먹으면서 이준석하고 해결해 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하는 날 3일 날에도 윤석열이 만나러 간다 안 간다. 윤석열 또 척근들이 난리가 났죠. 당신이 가서 이준석이한테 굽혀버리면 우리는 뭐 되노?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조건이 이제 합의가 되면 가겠다니 이준석이는 사정 검열 있는 그런 미팅 필요 없다고 튕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준석 꼬신다고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정말 아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참 가관인데 이준석은 제주도를 떠나서 이제 울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 사실상 윤패하고 비윤패거리가 둘이 뭉쳐서 싸우는 부분이고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와 후보가 독선 전행을 한다는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저기 거수기당은 대통령이 있고 그래도 운동권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못마땅해도 다 일사불란하게 줄 서 있는데 이쪽에는 윤석열이 허점을 보이자 말자 다 달라들었어요. 근데 정말 저거들부터가 윤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저거들도 지금 윤이 되겠나 생각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윤의 잘못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돈 전 의원이 교수를 했죠. 정치는 모욕적 비판을 감수하는 게 정치다. 그래서 싫고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도는 게 정치판이다. 그런데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걸 감수해야지. 이준석이가 이런 거를 듣기 싫어하면서 우째 정치를 하려 생각하냐. 그래서 언론에 까발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치가 아니다면서 이준석이를 나무랬습니다. 그래도 동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객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도 얼떨결에 후보가 돼가지고 제대로 합리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홍은 지금 이준석이 문제가 데려와서 윤하고 화해가 되고 선대위를 다시 짜면 윤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말은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돼서 홍이 말한 대로 해결이 되면 윤이 김종인이도 아니고 이준석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게 됩니다. 그러면 윤이 이준석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때부터 대선 후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누가 대선 후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가 대선 후보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홍은 이제 그리 되면 윤이 거의 망가질 상태니까 네가 거의 망가지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이 와중에요. 노회한 김영감은 요즘 당에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CBS에 나가가지고 라디오 인터뷰를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안 나갔어요. 엊그제요. 왜 안 나갔을까요? 나가면 이준석이, 윤석열이 그리고 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이 영감은 노야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또 지금 이 분란에 뛰어드는 모양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 싸움으로 이렇게 떡 던져놓고 이준석이가 이기면 결국 자기도 이기니까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미지 더럽힐 필요 없다고 고고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열심히 이렇게 이 오리발 짓을 해대고 있겠죠. 수메나에서는. 겉으로는 백조고요. 송영길은 이 박용진이 후원회에 나간 김종인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이재명은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모시고 싶은데 똥당하고 문제가 정리되면 모시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감도 끊임없이 이 바람을 키워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가장 기가 찬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팀 공정이라고 하는 한 30명쯤 되는 젊은 애들이 똥당 안에 모임을 하고 있다. 근데 정치판에 요즘 저렇게 젊은 애들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에 들어갔으면 당의 조직에서 일하면 되는 거고, 청년이에. 전부 저것끼리 모여 있어요. 걔들은 이 대선판이 저들의 허접한 경력이나 배경에 비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대선의 화두가 2030, MZ세대 이런 게 화두가 되니까 이 판에 크게 장사해 먹으려고 깜도 안 되면서 다 이 장사질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윤을 지지한다고 경선 때부터 젊은 애들이 많이 홍을 지지한다고 하는 판에 저들은 윤을 지지한다고 했던 아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재명 진영에 가가지고 이재명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에 대해서 청년이 이탈하는 걸 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윤이 청년을 홀대한다. 이준석이를 홀대한다. 목소리 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이 캠프를 출범하면서 저들에게 자리 안 줬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한테 자리 안 줬으니까 윤 캠프가 사익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는 정치꾼들만 모여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문제를 또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자, 홍가 경합하면서 윤이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청년 당원의 이탈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윤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이럴 때 손을 내밀은 게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 저쪽에는 소통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마음이 안 들면 그 보수라고 해서 똥당에 입당해서 당원이었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마음이 안 들면 캠프에서 나와서 그냥 탈당을 하든지 정치 안 하면 되죠. 얘들이 뭐 정치꾼들도 아니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80도 방향을 틀어서 저거 목소리 들어주는 쪽에 간다고 갑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이쪽에는 저거들한테 자리 안 주고 저쪽에는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무런 정치적 이념도 철학도 가치도 없는 채 그냥 저거들이 좀 저거 경력에 비해서 대우받을 만한 데만 찾아다니는 전형적인 자리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똥당에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 거수기당의 엉망진창, 똥당의 엉망진창.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 방송하는 날 12월 3일 36대 36 동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저 다 고만고만한 거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아무 쓸데도 없다.